우리 몸의 지방량이 증가하면 그 지방층을 덮고 있는 피부의 면적도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약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그 한계성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포 자체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분열을 해서 실제로 피부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지방의 증가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부의 어떤 분화 속도보다 너무 빠르면 이 살이 터지면서 이제 튼살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방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가 이 지방이 어떤 이유로 감소되게 될 때 이 거죽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무풍선처럼 약간 임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면 이런 지방 감소 후에 이것이 원상태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그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내용물이 감소되면서 이 거죽이 넓어진 것이 안으로 모이면서 처지거나 찌그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피부의 처짐이나 찌그러짐은 지방의 감소되는 양, 또 본인의 피부의 탄력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피부의 많은 확장과 안으로 모이는 처짐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여성분들의 이제 임신과 출산 과정이 되겠죠. 임신이 진행되면서 복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부가 많이 확장이 됐다가 출산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이 내용물이 감소되면서 피부가 안으로 모이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피부가 처지거나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뭐 그 만삭 때의 어떤 배의 크기, 뭐 아이의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한 것과 또 본인의 그 복부의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게 되겠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 연예인 분들은 뭐 출산 후에도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실제로는 약간 탄력성이 약해져 있겠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의 좋은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임신 횟수가 뭐 몇 번 있었다거나 또는 한 번에 그 쌍둥이를 임신했었다가 출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짐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출산 후에 백가죽의 처짐이 우리 그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산후 우울증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비만도가 굉장히 심했던 분이 뭐 어찌어찌 해서 지방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 남는 여분의 피부가 많이 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감량을 만든 다음에 피부가 그 이곳저곳 조금 이렇게 많이 처진 상태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좋지가 않은데 본인들이 또 많이 좀 속상해 하시고, 차라리 살을 빼기 전에 그 볼륨이 있었던 때가 더 나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런 분도 좀 있죠. 좀 보기가 좋지 않죠. 지방이 많이 감소되는 지방 흡입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지방 볼륨을 줄이면서 지방 흡입과 더불어서 지방층 위쪽에 피부층을 자극해서 피부의 면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피부의 리프팅, 타이트닝을 위해서 얼굴에 여러가지 시술들을 하시죠. 뭐 주사 시술이나 뭐 다양한 레이저나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그 유행하는 기기들이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는데, 많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리프팅을 노력을 하십니다. 이런 자극들은 피부층에 적절한 상처를 주고 이것이 회복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탄력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피부의 면적을 줄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리프팅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피부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그런 구조는 피부층의 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프팅을 위한 그런 장비들이 작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바깥쪽에서 그런 자극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바늘 등을 이용해서 피부층으로 아예 그 에너지를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 피부층 바로 밑이 지방층이죠.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면서 지방을 적당한 양을 뽑아낸 다음에 마무리 부위에 이제 이 수술봉을 피부층 쪽에 접근시켜서 이 피부층을 자극을 해주면 바로 위쪽이 이제 피부를 만드는 공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탄력세포를 많이 재생시키면서 이것이 피부의 면적을 줄이고 결국은 리프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방흡입에서 이 리프팅이 주요한 부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얼굴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단순히 이것을 조금 줄인다고 라인의 변화가 만들어지긴 힘들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리프팅 작업이 동반이 되어서 굉장히 그 결과를 좋게 만들고 또 만족도를 높이게 되죠. 주사나 레이저 또는 실을 사용한 이런 리프팅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비용도 이 얼굴 지방흡입 플러스 리프팅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면서 피부를 리프팅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흡입 때 사용하는 캐뉼라와 같은 아주 단순한 기구를 써서 피부면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레이저나 고주파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열자극 등을 통한 어떤 이런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이런 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방흡입의 보조 장비로 이런 장비들이 많이 소개되고 실제로 판매도 되고 이용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효과는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장비는 초보 시술자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리프팅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뭐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지방흡입 과정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자극이 돼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방을 감소시켰을 때보다는 피부가 좀 더 단축돼서 모양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분들을 좀 보시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 복부가 굉장히 많이 리프팅이 돼서 좋은 결과를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은 마치 마술 같은 변화가 복부에 나타났죠. 거죽이 상당 부분 지워진 것 같은, 포토샵을 한 것 같은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요. 이분은 등의 어떤 겹침, 처짐, 어떤 그런 피부 면적이 줄어들면서 많이 타이트해진 것이 보이고 있고요. 이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이 보이고 있죠. 이분은 팔이 피부 면적이 많이 줄어서 단순히 지방 감소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피부 면적 둘레가 많이 줄게 되어서 리프팅으로 이런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분들 굉장히 좋은 변화가 만들어졌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케이스들은 포토샵을 한 사진들은 아니고, 물론 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술들을 했고 그 중에서 결과가 좀 더 다른 분들보다 나은 케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좋을 때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간혹 지방흡입 후에 후관리를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전에 제가 만든 이 영상을 보시면 후관리는 사실 그러한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술의 일부입니다. 처짐이 너무 심하면 이 리프팅 시술만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부를 절제해서 꿰매주는 그런 시술이 있죠.
근데 이런 시술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규모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수술 후에 불편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도 굉장히 좀 험하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심하게 피부가 처진 케이스에서도 지방흡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리프팅이 좋은 차선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처짐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하면서 본인이 지낼 수도 있고, 만약 그 상태가 만족이 안 된다면 이 시점에서 절제하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때에 하는 이 절제 수술은 그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수술이 되고, 뭐 비용이나 불편들 또 문제들도 훨씬 더 좀 적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절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리프팅의 효과는 얼마나 지방이 감소들어서 격차가 크냐와 또 피부의 탄력성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뭐 타고난 성향이 좀 피부 탄력성이 약하거나, 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출산의 경험이 좀 여러 차례 있으시거나, 또 체중 감소의 폭이나 그 횟수가 좀 너무 많았던 분들, 또 튼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팅의 효과가 좀 더 덜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시술을 해서 그래도 좀 나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좋은 결과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보여드린 분들이 저런 변화를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리프팅 결과에서 중요한 것이 시술자의 경력입니다. 이 리프팅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요즘은 이런 강의들도 많이 있고 또 시술을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개념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어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마케팅이나 상담할 때는 또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 리프팅 능력은 시술자가 시술 경험이 많아야 하지만 또 더불어 이 시술들이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층을 자극하려면 지방층의 굉장히 상층부를 건드리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숙하게 시술이 되면 유착으로 이어져서 울퉁불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지가 않거든요. 리프팅 능력이 생기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 것은 좋은 리프팅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좋은 상품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프팅 능력이 좋은, 경험이 많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술자와 상담 시에 이 내용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현재 처짐이 좀 많이 있으시거나 처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많은 분들은 좀 더 상세히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험 많은 좋은 시술자와 함께라면 단순한 볼륨의 감소와 더불어서 이 피부의 처짐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